오늘 할 걸 볼까요? 오늘은 뭐 일단 연속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미분 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애들 없으니까 조용하고 좋네요. 네, 연속해서 질문 있어요? 앞에 거? 네, 34쪽에 유형 몇 번이죠? 유형 4번이야? 유형 6번이야? 아, 유형 4번에 6번이야? 네, 보도록 하죠. 34쪽에 유형 4번에 6번. 그 전에 있어요? 또 이번 주 지나면 또 거의 끝나는 느낌이거든? 방학이. 그렇지 않니? 이번 주 지나면 거의 반은 나가. 또 진도상으로는. 그리고 거의 방학이 끝나는 느낌이야. 다음 주에 또 월요일 쉬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 열심히 하면 자기 스스로 또 반 이상은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자, 이거는 일단 무슨 뜻인가요? 이 지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지금 0부터 4까지 정의돼 있어요. 맞아요? 0부터 4까지. 그 얘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대수 공부하면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4만큼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결국 주기가 4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게 4만큼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죠? 네, 그 주기가 4랑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잘 보면 이 지금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아야 돼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다 존재해야 되고. 이해가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릴 건 아닌데 이 0일 때는 지금 어떤 값을 갖죠? 0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뭐 4a 플러스 b라는 값을 가져요.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일단은 2에서 서로 같아야 되죠. 맞니? 얘가 지금 0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는 그래프가 뭐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2야, 0이고. 그 다음에 4일 때가 또 있는데 얘는 뭐 직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 근데 얘가 2일 때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돼. 왜 그러냐면 요게 2에서의 좌극한을 말하고 2에서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B랑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1이랑 같다. 됐어? 이해하지?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 이용할까? 이게 지금 이만큼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돼버려요. 그럼 뭐랑 같아야 되죠? 여기다 4를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같아야 되죠. 맞아요? 왜냐면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이어져 있어야 한다고.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4a 플러스 b가 여기다 뭐 집어넣은 4를 집어넣었던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b가 1이니까 넘기면은 4a가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겠네요. 됐죠? 자, 답은 그러면 f 마이너스 1을 구하려. 이것도 구해야 되네요.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여기 정의돼 있지 않지. 그럼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이 정의돼 있지 않으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걸 구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랑 같아? F3이랑 같지. 맞아요? 그럼 F3을 구하는 건데 F3은 얼마야? 3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0이에요. F5도 마찬가지입니다. 5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5를 집어넣으려면 뭐를 집어넣어라? 1을 집어넣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럼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1 여기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죠? 그럼 A 플러스 B인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가 1이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럼 두 개를 더해서 답이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정리해 보세요. 어렵지 않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다. 또 질문하세요. 유형 6번에 2번이요? 됐습니까? 넘길게요. 유형 6번에 2번 보면 이 가우스 문제가 나오잖아요.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이 2를 기준으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얘네들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그래프가 가우스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잖아. 그럼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어차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2에서의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저기 a를 구할 거예요. 이해했어요? 내가 하는 말? 뭐 하라고요?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오면 가우스 x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얘들아? 2로 가죠? 맞아요?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가우스 x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럼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4 더하기 2로 갔으니까 2 곱하기 이거 하면은 4a 더하기 4잖아요? 맞죠?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플러스 2잖아요? 요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4a 플러스 8이고 얘가 a 플러스 3이니 3a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답이겠네요. 나 틀린 것 같아요. 어디가 틀렸죠? 2에서의 좌극한을 집어넣는데 2에서의 좌극하니까 이게 2a 더하기 2네요. 2a 더하기 2a 더하기 여기가 그러면 2a 더하기 3 여기가 2a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답이 2번이죠. 됐습니까? 됐죠? 이 틀리는 것도 잘 봐야 되더라. 이 틀리는 걸 보는 거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또 질문해봐. 네. 틀린 거 많던데 왜 질문 안 하니? 응? 그 전에 없어? 유형 9번에 3번 하면 돼. 유형 9번에 4번? 넘겨볼게요. 유형 9번에 4번이면 요건가요? 요거네요. 자, 문제가 요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질문인데 이 연속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아까 처음에 풀었던 문제처럼 A, B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뜻은 뭐죠?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는 건 x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2보다 이하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요 마이너스 2라는 점이랑 2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고 뭐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리고 요건 2차 함수인데 연속이 되게끔 그림을 그려주려면 여기랑 여기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해요? 윤지 이해해요? 네, 그러면은 윤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게 서로 같아야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4 플러스 a가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11이요. 그럼 좀 이쁘게 정리하면 a 플러스 2b가 7입니다. 요 관계식 하나 찾았고요. 자, 두 번째는 2를 집어넣었을 때도 서로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2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저기다 2 집어넣으면은 2b 플러스 11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식은 뭐냐면 a 마이너스 2b가 15예요. 넘기니까. 됐죠? 그럼 이 두 개를 뭐 할래요? 더할래요? 뺄래요?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상관없었죠? 사실은? 예, 더한다 그랬죠? 더하면은 2a가 더하니까 20이라 a는 11이고 a가 11이니 7이 되려면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a, b를 찾았는데 지금 문제를 다시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네요. 요 닫힌 구간에서 요거의 최대 최소를 더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인데 최대값은 어디서 생길까요? 얘가 어차피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 사이에서 최대값이 생길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가 되고요. 여기가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이란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쓸까요?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6 플러스 a입니다. 그러면 6 플러스 11이라 6 플러스 11이라 17이 나오고요. 맞죠? 최대값 1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잘 봐봐. 저기다 집어넣어 볼까? b 대신에 저거 집어넣어 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인데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에서의 최소값도 맞아요. 맞습니까? 만약에 범위가 2보다 더 큰 뭐 5라고 했으면 얘랑 5일 때의 점을 비교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은서?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봐요. 얼마예요? x-1의 제곱 플러스 6이죠. 그래서 x가 1일 때 무슨 값?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 얼마? 6이라는. 됐어?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 답은 23이 되겠죠. 이해가니?
지금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런 그림이라는 건 이해하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요게 닫힌 구간이 뭔지 알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그림상 최대값은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최대라는 뜻이에요. 요 지금 내가 따옴표처럼 쓴 거 있잖아요. 세미콜론. 요게 이제 그 뜻이 뭐냐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얘를 갖는다 이런 뜻이야. 뭐 이런 거 많이 써봤죠, 선생님이? 자, 또 11번에 3번이요? 네, 정리하면 넘길게요. 넘기겠습니다. 이건가?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이 유형들은 사실은 뭐에 관한 정리죠? 무슨 정리에 관한 문제죠? 너네가 배운 게 아직 많이 없어요.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거죠? 대답할래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를 물어보는 문제죠. 사이값 정리가 뭐죠, 은서야? 아까부터 이제 사이값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눈을 피하고 있길래 너한테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걸 내가 지금 한 6번째 물어보는 것 같거든. 또 이게 사이값 정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숨만 쉬고 대답했으면 좋겠어. 숨도 쉬지 말고 닫힌 구간 AB에서 함수 fx가 연속일 때 FA랑 FB가 서로 다르면 그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FC 콜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일단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근데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 알겠어? 될 때까지 하라고. 응? 그래서 그 사이값 정리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이 유형 자체들이. 그러면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얘는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얘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볼까요? 아직 미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단원이에요. 일단은 얘는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일단 얘죠.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일단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fx라는 거는 지금 다항함수라고 했을 뿐 몇 차 함수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x랑 x 빼기 1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되죠. 맞아요? 근데 몇 차식인지를 모르니까 뒤에 어떤 다항식을 더 곱해줄 거예요. 이해했어요? 뭐 gx라고 해도 되고요. qx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서 어떤 정보들을 또 얻을 수 있냐면, 그러면 가에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봐봐요. 일단 여기다 이제 집어 넣었어요. 여기다 집어 넣었거든요. 그럼 x가 약분됐죠. 그 다음에 x를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q의 0인데 그 값이 1이라는 걸 알아서 q형은 음수구나. 이걸 일단 알았어요. 여기씩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까요? 구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 나 조건에서는요. 여기다 얘를 집어 넣었어요. 그럼 x 빼기 1이 약분됐잖아요. 그럼 x가 1로 가니까 1 곱하기 q1이 1이라서 이렇게 정보들을 알아냈어요. 그럼 우리가 요 닫힌 구간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 q형이 마이너스 1이고 q1이 1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 자 이렇게 얘기해 줄까? 이 fx라는 거는 잘 봐요. fx의 그림을 그릴 건데 얘가 지금 0일 때는 0이에요. 요거 때문에. 자 1일 때도 0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0이랑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qx의 부호가 지금 음수랑 양수로 나왔어요. 요게 음수랑 양수로 나왔거든. 그럼 요게 이제 몇 차식인지는 모르지만 요게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요 식만 봤으면 qx는.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다시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얘를 모르니까 못 그려. 근데 우리가 뭘 아냐면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1이다. 이 두 개는 확실히 알아. 알아? 그리고 요 qx를 봤더니 qx가 다항함수라고 했을 뿐 몇 차 함수인지를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0이랑 1을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다르잖아. 맞아? 이 qx라는 게 0이랑 1을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qx는 0과 1 사이에서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해요? 부호가 다르니까.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였다고요. 그럼 fx의 그림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더 많이 지나치는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확실히 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 가죠? 정리해 볼래요? 이 정도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은. 됐어? 이제는 없어? 그럼 넘겨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미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오늘 하면은 이제 윤지도 진도를 다 따라잡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집이 어려워서 이거로 쭉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름방학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을 너네 첫날 도함수 활용 1 했잖아요. 거기까지 하면 그거로 다시 할 겁니다. 이해했죠? 복습 삼아 일단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거는 제일 처음에 뭘 배웠냐면 이제 미분이라는 거 배울 건데, 여기 써 있다시피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는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기억나니?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그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써줄게요.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에 대한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것의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냐면 요 닫힌 구간 a, b에서의 요 y는 fx라는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는 게 질문인데, 걔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합니다. 이해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식으로 표현하면 윤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변했어? b 빼기 a만큼 변했지. 그럼 y 값은 얼마큼 변했어? fb 빼기 fa만큼 변한 거야. 이해했어? 요게 평균 변화율이야. 일단 이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세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대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럼 이거를 왜 배웠냐?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은서야? 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인데 요 점을 내가 p라 그러고 요 점을 q라고 한다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p와 q라는 두 점 사이에 뭘 의미해요?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평균 변화량이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데 이것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했죠?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없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순간 변화량이라는 걸 볼 거예요. 그럼 이 순간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요 Q라는 점이 P를 향해 아주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지금 P라는 점이 있고 여기 Q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아주 가까이 갔어요. 얘가 아주 가까이 갔다는 건 여기가 A고 B인데 요 차이가 지금 델타 X였거든요. 그럼 델타 X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차이인 델타 X가 어디로 가야 돼요? 차이가 아주 작아져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델타 X가? 대답해 줄래요? 델타 X가 어디로 가야 돼요? 델타 X가 뭐 100으로 가나요? 0으로 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식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게 순간 변화율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뜻은 다시 얘기하면 B라는 점이 A를 향해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B라는 건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B라는 점이 A로 가까이 간다는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미지수로 놔서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B 대신 X를 쓰면 되겠죠?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델타 x라는 것도 매번 델타라는 기호를 쓰기가 귀찮기 때문에 h라는 기호를 또 씁니다.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쓰냐면 h가 0으로 갔을 때 요게 h죠. 맞아요? 요게 h죠. b 빼기 a였으니까 이게 h죠. 그럼 요건 b였으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돼? a에서 h를 더한 거로 쓰면 되고 요거 fa를 빼준 거로 쓰면 됩니다. 얘를 이제부터 뭐라고 쓰겠다는 거냐면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f 프라임 a라고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 기호도 알려줄게요.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지난번에는 이것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d dx fa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dy dx 이렇게 쓰고 이게 대괄호처럼 쓴 다음에 x는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를 우리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 x는 어디에서?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근데 순간 변화율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네 글자? 순간 변화율의 다른 이름은 은서 뭐라고 그랬죠? 미분계수라고 할 거예요. 알겠어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 다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건데 이거의 또 다른 이름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얘를 어떻게 읽었죠? 얘 어떻게 읽었죠 방금? f의 프라임이라고 얘기했죠. 프라임 a라고 읽습니다. 얘는 누가 발견해낸 기호냐면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발견해내네. 누구예요? 뉴턴이죠. 이 뉴턴이 발견해낸 기호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누가 쓴 기호냐면 이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쓴 기호예요. 뭐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얘를 볼 거예요. 얘를. 알겠습니까? 근데 얘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게 쓸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봐봐. 이거 어떻게 읽었어 내가? dx분의 dfa라고 읽지 않았다. 알겠어? 무식하게 그렇게 읽지 말고요. 어떻게 읽냐면 ddx라고 읽는 거예요. 이게 더 무식해 보이긴 하죠. 근데 얘는 d가 약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d가 약분이 안 돼. 이 뜻이 뭐냐면 d라는 게 미분을 영어로 하면 데리베이트거든요. 거기서 나온 글자예요. 그래서 x로 미분해라. 뭐를? fx라는 함수를. 근데 거기다 a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y라는 함수가 있어요. y라는 함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해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거기다가 x는 a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2를 혹시 배우게 된다면 거기서는 얘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기호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순간 변화율이 미분 계수라고 불리는 것과 얘를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식이라는 것과 요게 순간 변화율의 정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요 식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외우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3초. 사진 딱 찍으세요. 머릿속으로 사진. 알겠어? 오늘 며칠이지? 오늘 스파이더맨 개봉하는 날이니? 스파이더맨 그런 거 안 좋아하니? 자, 어쨌든 그 얘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요게 같아야 돼. 요게. 그래서 미분의 정의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대학 가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가 니네 미분 배웠잖아. 그래서 미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 지금 뭐의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어? 함수의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미분의 정의란 교수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달라고. 자, 미분이란 이 구간이 일정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 다시 교수들이 미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미분은 함수의 변화율인데 그 함수의 변화율의 구간이 아주 작은, 이 구간이 아주 작잖아 지금.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함수의 변화율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미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 다시 뭐라고 미분이?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뭐라고? 함수의 변화율이라고. 알겠어?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자, 이게 Q가 P를 향해 아주 가까이 간다 그랬지. 근데 이 위에 있는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란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였어요. 맞습니까? 근데 Q랑 P가 아주 가까이 있다면 그게 마치 어떤 점처럼 보여요? 두 점처럼 보여요? 한 점처럼 보여요? 한 점처럼 보이죠? 그래서 한 점에서의 이런 기울기를 의미해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X는 A라는 점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예요. 알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지워볼게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 일단은 순간 변화율이 너무 중요해요. 걔를 계속 물어보니까. 자, 순간 변화율이란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쓴다?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로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뭘 나타낸다? 뭐 어떻게도 쓸 수 있다? x는 a로 가까이 갔을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로 쓸 수도 있고,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지금 문제 나올 거예요 오늘.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다. 얘를 뭐라고 정의하자?
F'A로 정의하고 얘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며 이것의 기하학적 의미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도함수라는 말을 할 거예요. 도함수. 자, 도함수는 정의가 똑같아요. 자, 얘랑 똑같은데 얘도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요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가 여기가 이 함수기 때문에 어떤 한 순간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 A 대신에 X로만 바꿔주면 돼요. 다시 A 대신에 X로만 바꿔라. A 대신에 X로만 바꿔라.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정의에 따라서 A 대신에 X로만 바꾸면 F'X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A는 숫자예요. 알겠어? A는 뭐라고? A는 숫자다. 알겠어? 상수다. 보통 표현해요. 그럼 이 값은 무조건 숫자로 나와야 돼요. 뭐 루트 2분의 1이든 뭐 2분의 3이든 마이너스 100분의 8이든 100분의 5든 뭐 100분의 3이든 이런 숫자로 나와야 한다고. 알겠어? 그런데 얘는 x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끌어질 도자를 써가지고 함수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하라는 뜻은 도함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미분 계수랑 미분하라는 좀 다른 거야. 미분을 하라는 뜻은 도함수를 구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알겠어?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게 오늘 할 거에 일단 대부분적인 내용이에요. 대부분적인 내용. 알겠어? 대부분적인 내용. 도함수 얘기했죠? 이런 기호로 쓴다고 얘기했고, 뭐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요 미분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좀 보죠. 한두 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문제가 뭘까요? 자, 1번 보시면, 요 평균 변화율이 3이 되는 A 값을 모두 구하라.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식이 뭐였죠? 평균 변화율이란 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 델타 X라는 게 A 빼기 1분의, 맞아요? 그 다음 FA에서 F1을 빼라는 게 평균 변화율이었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요 FA라는 건 뭔데요? 여기가 A 세제곱 빼기 2A 더하기 5고요. 빼기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6에서 2 빼니까 4가 되죠?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이해하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A-1분의 A 세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분자가.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얘가 일단 3이 되는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네요. 이게 3이 되는 거. 됐어요? 그럼 얘를 이제 넘겨보면 A 세제곱 2A 더하기 1이 3A 빼기 3이니까 얘를 좌변으로 넘겨보면 얘 플러스 4는 0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조립제법을 해보죠.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일단은 1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0이 되고요. 그럼 A-1에 A제곱 플러스 A 빼기 4는 0인데 이거는 0이 되는 값이 이 인수분해가 유리수 범위 내에서 되지는 않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근은 있어요. 무리수 근은 있죠. 복소수 근이니? 어쨌든 내가 뭘 말하는지 아니? 무리수 근이 있잖아. 그대 공식을 쓰면 되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0이 되는 게 A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A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생각해봐. 3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은 어떻게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최고창 계수분의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준 거. 답이 1번이라고. 알겠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니? 이해하니? 다시 얘기해볼게. 이거를 지금 아냐 물어본 건데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공통수학입니다. 이거의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 개를 알죠. 첫 번째는 얘네들의 합. 두 번째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거 알죠? 뭐 말하는지 알아요, 윤지? 모르겠어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개를 다 더한 거는 뭐라고 쓰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고 두 개끼리의 곱의 합이란 A분의 C라고 쓰고 세 번째, 세 개의 곱이란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쓴다고. 들어본 적 있지? 맞아?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이란 1분의 4인데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 답이 1번이라고. 알겠어? 이 무식하게 여기서 다 계산해서 하지 말라고.
필요한 것만 적으세요. 필요한 것만. 계산하는 과정을 전부 다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은서는 휴가 안 가요? 은서 막내가 몇 살이에요? 야, 정말 귀엽겠다. 너네 몇 살이니? 16? 18? 18이야? 고이가? 아니, 지금 나이가 바뀌었잖아. 16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일 안 지나면? 맞지? 헷갈리지? 응. 없어진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 넘겨도 되니? 넘길게요. 자, 2번 보면, 자, fx의 그림이 다음과 같은데, 요 OA의 기울기가 2일 때,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요 OA의 기울기가 2라는 사실로부터 이제 정보를 하나씩 끌어내 볼게요. 그럼 OA의 기울기란 이 평균 변화를 말하니까 0부터 2까지 변화했을 때 평균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이 일단은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구하는지를 봤더니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변할 때라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변한다는 건 어떻게 쓰죠? 0 빼기 2, 그러니까 0 플러스 2분의 F0 빼기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봐봐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풀 수 있어요. 잘 봐봐. F0은 지금 문제에서 얼마야? F0은 얼마야? 대답 안 할 거야? F0 0이지. 맞아? 그럼 요게 2가 되려면 F2는 얼마야? 이게 2가 되려면 F2는 얼마야? F2는 4지. 자, 이차함수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림이. 맞아? 그럼 F-2도 4야. 알겠어? F0은 0이라며. 그럼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라고. 요게 답이야. 알겠어? 이해하니? 평균 변화를 구하는 식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수능이 며칠 남았지? 안 써있네. 한 110일 남았나? 자, 3번 보시면, 자, x값이 1부터 3까지 변화했을 때의 평균 변화율과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요. 그럼 그대로 쓸게요. 잘 봐봐요. 1에서 3까지 변화했으니까 3 빼기 1분의 f3에서 f2를 뺀 것이 a에서의 미분계수는 뭐라고 쓰죠? 아까 a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라고 했어요. 여기 f'a라고 했죠. 여기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야 뭐 그냥 하면 되죠. 계산해 볼게요. 분모는 2고요. 자, f3은 얼마입니까? 9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7이죠. 맞아요? f1은 얼마예요? 1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입니다. 일단은. 됐죠? 그 다음 오른쪽도 계산을 해야 돼요. 오른쪽은요, f의 a 더하기 h에서 fa를 빼라 그랬는데, 여기다 살짝 써볼게요. f의 a 더하기 h란 a 더하기 h의 제곱, a 더하기 h 플러스 1. fa라는 것은 a 제곱 빼기 a 더하기 1이니까 요 두 개를 빼래요. 그럼 빼면 뭐만 남니? 여기 2ah랑 h 제곱 남았지. a 제곱 날라갔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h 그대로 내려오고 이것만 남죠. 그러니까 분자가 요 2ah 더하기 h제곱 빼기 h가 남았고 분모는 h고 요게 h가 0으로 가야 한대요. 그럼 h를 약분하니까 2a 더하기 h 빼기 1입니다. h가 0으로 가니까 2a 빼기 1이 남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3이라는 값이 얘랑 같아서 a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은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f'a라는 걸 어떻게 읽자 그랬어요? f'a란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x 대신에 a를 대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미분법을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조금 배우긴 했지만 이제 뭐 기억이 안 난다고 가정을 하고 풀고 있어요,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뭐 윤지는 안 배웠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조금 있다가는 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거 그냥 요것만 풀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됐어요? 지울게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게요.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요게 2차 함수일 때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2차 함수에서 x가 뭐 1부터 3까지 변화하는데 요 평균 변화율과 요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려면 요 이 점은 반드시 요거와 요거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답은 그냥 2입니다. 알겠어요? 내 말 이해하죠? 다시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봐, 은서가 정리해서. 한 줄로.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보라고. 조윤아,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갑자기 기침하는 척 하지 마! 뭐라 그랬어? 다시 2차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려면 그 A라는 점은 얘네들의 뭐다? 평균이다. 알겠어? 중점이다. 이 얘기예요. 언제만? 언제? 그러니까 2차 함수일 때만이야. 알겠어? 3차 함수일 때는 안 돼요. 3차 함수일 때는 2대1 내분점이에요. 근데 그건 아직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 문제는 이 유형 3번 있잖아요. 그 니네가 시중 그 서점에 가서 미적분원을 딱 아무거나 골라서 책을 펼치잖아요. 그럼 다 있는 문제예요. 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이제는 매번 아까처럼 계산해도 되지만, 그리고 뭐 계산도 오래 걸리지도 않지만, 이제는 이게 답이 2라는 걸 바로 알고 넘어가자고. 알겠어?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니? 넘어간다.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말로 잘 적어두세요. 자, 4번은요, 드디어 이제 미분계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자, 쟤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잘 봐봐요. 요 우리가 F'A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것부터 얘기해 줄게요. 자, F'A의 정의란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예요. 요게 F'A의 정의였어요. 맞아요? 요게 F'A의 정의였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 H랑 H가 같았을 때가 F'A예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H가 0으로 갔을 때 여기가 뭐 2H로 만약에 적혀 있으면 얘를 만약에 구하라고 하잖아요. 얘를. 그럼 잘 봐요. 색깔의 변화를 줘서 얘를 똑같이 2H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똑같이 2H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2를 곱해야 돼요.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맞아? 그러면 요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F'A예요. 요 식 자체가. 그래서 이 원래 있었던 아까 파란색 식은요. 거기다가 2를 곱한 2F'A가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니?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도 받아들이셔도 된다고 했냐면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미분의 정의란 뭐라 그랬죠? 교수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라?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함수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해라.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차이가 일치해야 돼요. 요 차이가 2H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일치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미분의 정의예요. 잘 봐요.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2H죠.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2를 곱해야 된다고. 그리고 2를 곱했으니까 식의 변화가 없으려면 다시 2를 곱해야 돼요. 내 말 이해해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이 초록색으로 한 게 뭘 의미한다고? F'2를 의미한다고. A 대신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 2를 곱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얘가 23이니까 답은 46이겠죠.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정리해 줄래요? 정리해 줄래요? 윤지 이해했어요, 진짜로? 예? 네. 이해해야 돼요.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이해를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못하면 안 합니다. 아예. 넘긴다. 잘 봐. 이 5번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사실은 처음 보면 아무도 못 풀어. 처음 보면은. 거의 못 풀 가능성이 커. 배우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 이게 되게 쉬운 문제거든, 사실은. 근데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왜냐면 우리가 F'3의 정의가 뭐냐면 두 가지로 내릴 수 있었는데 x가 3으로 갔을 때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으로 쓰시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3 플러스 h 빼기 f3으로 쓰든가 이게 F'3의 정의였거든. 근데 형태가 위 형태가 비슷해, 아래 형태가 비슷해. 이 형태가 지금 위의 형태가 비슷해, 아래 형태가 비슷해? 위에 거 비슷하잖아, 3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자, 이런 걸 있게끔 얘를 변화시켜줘야 된다고. 그게 어렵다고, 변화시켜주는 게. 잘 봐봐. 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얘가 xfx가 있어요. xfx가 있었는데 그리고 3f3을 빼주래요. 그럼 내가 이런 걸 만들어 주려면 여기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뭐가 있으면 좋을까? 자, 이런 게 생각이 들려나? xf3을 빼주고 얘를 다시 더해주는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니? 이런 짓을? 자, 이런 짓을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짓을 한다면 x가 3으로 갔을 때 중요하니까 이렇게 크게 써줄게요. 자, 요 앞에 있는 식은 내가 뭐로 묶어줄 거냐면 x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fx 빼기 f3입니다. 이해하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식은 뭐로 묶어줄 거냐면 f3으로 묶어줄 거예요. f3으로 묶어서 여기가 x 빼기 3이 돼버려요. 이해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x가 3으로 갔을 때 얘는 어디로 간다고? f'3으로 간다고. 그게 정의라고. 알겠어? 이해가? 그러면 요거는 3으로 가니까 여기는 3으로 가니까 3f'3이요.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는 x 빼기 3이 약분됐지.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 f3만 남는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저기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3이니까 답이 15겠죠. 그래서 식 조작을 통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빨리 정리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면 당연히 못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요한 문제다. 몇 번까지 있어요, 은서야? 넘겨봤으니까. 몇 번까지? 그렇게 많이 넘겨야 돼요? 21번까지 있어요? 오늘 못 끝내겠네요. 21번까지 있어요? 꽤 많이 있네요. 오늘 수요일이죠? 네. 금요일, 토요일. 자, 넘긴다. 자, 6번 보시면 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때 쟤네들을 구하라. 자, 얘도 어려워요. 근데 얘는 어려우면서 너무 중요하고 학교 시험에 이 문제는 거의 나와요. 거의 나온다는 건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거의 나온다는 거는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애들이 또 우르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함수 방정식처럼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f'0이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f'0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x랑 y에 둘 다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여기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죠? f0이죠. 그리고 우변은 f0 더하기 3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f0이 사라져서 f0이 뭐라는 걸 찾았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았어요. 일단은. 알겠어요? f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았고 쓰지 마세요. 일단 잘 봐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을 다 구해야 되는데 얘네들 일일이 구하기 다 어렵잖아. 10개나 구해서 더하라는 문제가 어디 있니? 고등학교에. 알겠어? 없잖아. 그럼 뭘 구할 거냐면 이 f'x를 구할 거예요. f'x. 그럼 이 도함수의 정의는 얘 도함수라고 불렀죠. 이 f'x의 정의는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가 도함수의 정의였죠. 이 정의예요.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봐봐. 그럼 y 대신에 h를 집어넣어봐. 그럼 요거 대신에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요 밑줄 친 거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돼? 뭐가 남아? h가 0으로 갔을 때 여기 뭐가 남아? 여기에서 fx를 빼주면 fh랑 3이 남지. 이렇게 남지. 여기가 이해해? 근데 이 3이라는 건 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를 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얘를 구한 이유가 있거든? 여기에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마이너스 f0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왜? f0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보니까 h가 0으로 갈 때 똑같은 식을 다시 쓰고 있는 거거든? fh 빼기 f0이라고. 그럼 얘가 뭘 의미하지? f'0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얘가 F'0이잖아. F'0이 문제에서 뭐로 나와 있는데? 2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요 도함수라는 식은 F'0인 전부 다 2를 의미한다고.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10을 집어넣든 전부 다 2라고. 알겠어? 그럼 얘가 문제가 답이 뭐야? 2 곱하기 10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정리하면서 이해해봐. 안 되면 다시 물어봐줘. 괜찮아. 한 번만 다시 해줄까? 잘 봐봐. 일단은 문제에서 F'0이 2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작은 어떻게 해라? 시작은 뭘 해라? X, Y에다 둘 다 0을 집어넣어 봐라. 알겠어? X, Y에다 둘 다 0을 집어넣었더니 F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일단 알아냈어. 맞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했는데 일일이 다 구해서 더하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에 하려고 F'X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맞아? 근데 이거의 정의는 얘야. 맞아? 이건 정의잖아. 도함수는 이거다. 맞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식이 X 더하기 H의 F라는 값이 여기다 H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보면 fx가 사라지고 남은 게 fh 더하기 3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근데 요 3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f0이에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f0을 써봤더니 이 지금 f'0의 정의가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빼기 이게 f'0의 정의잖아 원래는. 근데 0 플러스 h f나 fh는 똑같은 거잖아. 맞아? 이게 그냥 fh잖아. 이게 fh잖아. 0에다 h를 더하나 그냥 fh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f'0을 의미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해가? 다시 f0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가 이것이 돼서 얘가 f'0이니까 이 값이 주어진 2라고. 알겠어? 이해가지? 그래서 도함수가 전부 다 2라는 것으로 나온 거야. 알겠어? 도함수가 전부 다 2가 되기 때문에 2 해가지고 2 곱하기 10은 20이다. 자, 안 보고 정리해봐. 알겠어? 빨리 해봐, 지금. 이거 니네 지난번에 했는데 이 유형 다 틀렸잖아. 내가 해야 보낸다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니? 유나? 기억 안 나는 표정 같은데? 기억나? 그래? 그럼 빨리 정리해줘. 왜? 보고 있다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운다. 쓰라고 하면 또 다 있는 거 다 쓰려고 그러니까. 사실 안 썼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안 썼으면 좋겠거든. 근데 안 쓰면 또 왠지 안 한 거 같고 공부를. 쓰지 말고 이 순간, 여기 왔을 때, 듣는 순간에 모두 다 외울 수 있게. 이해하고 외워서 습득 가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너네가 그 뭐 대학교도 갈 거고 뭐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랑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 다 기억해야 돼. 그 일일이 저 이재명처럼 맨날 메모하면 볼 거야? 욕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네. 자, 문제에서 지금 뭘 구했냐면 좋은 질문이에요. 자, F'X가 2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F'X가 얘랑 같은데 그게 2라고 한 거죠. 그러면 X에다 뭘 대입해도 다 2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2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넘어갈게요. 조금 쉬워져요. 자, 7번은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특강 처음 시작할 때 도함수의 활용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저것의 기울기가 2라고 했어요. 1,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했으면 얘가 나타내는 게 뭐다? F'1이 2라고 나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이거 아까도 배운 거랑 똑같은 얘기죠. 아까 내가 요 접선의 기울기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1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 F'1이 2라고 주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도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요 차이가 분모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 알겠어? 요 차이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h죠. 맞아요?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은요. h가 0으로 갔을 때 너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더 써줍니다. 마이너스 h분의 f의 1 빼기 h 빼기 f1인데 갑자기 없던 마이너스 1이 생겼으니까 곱해줘야죠. 그럼 얘는 f'1이고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가 f'1이잖아요. 이게 f'1의 정의예요.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답이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살짝 돌아와서요. 이 미분 가능이랑 그 도함수 구하는 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도함수까지 얘기했고, 이제 미분법을 살짝 보면은, 자, 얘는 원래는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 증명을 하는데, 그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 공식을 한번 외웠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자, 볼게요. 이 미분법이에요. 이 미분하라는 게 뭘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죠? 아까 처음에? 자, 미분하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아니, 기울기 말고 도함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 알겠어? 도함수.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다 증명이 가능한데요. 자, 첫 번째는 요 fx가 xn제곱이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는 뭐라고 쓴다? 초등학생도 합니다. n 앞으로 끌어내고 x에 n-1제곱.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뭐 n이 2 이상일 때, n이 1일 때, n이 0일 때 막 나눠서 했잖아. 근데 너는 이렇게 알아둘게. 여기서 n은 뭘까? 실수 전체가 돼요. 실수 전체. 그냥 이렇게 알아둘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가 된다는 말은 자, fx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fx가 x의 만약에 루트 2승이야. 어? 그럼 얘 미분해봐. 이거 해본 적 없잖아. 이 미분하면 뭘까? 그대로 해봐. 그대로 어떻게 돼? 루트 2 앞으로 끌어내라고 했지. 맞아? 그 다음 지수는 거기서 1만 빼면 돼. 그냥 이거야. 알겠어? 그냥 이거라고. 됐지?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fx가 상수야. 자, 상수 뭐 100이다.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 상수 미분하면 뭐야? 상수 미분하면 뭐야? 상수 미분하면 뭐야? 무조건 0이야. 알겠습니까? 이거까지 알아두세요. 이건 따로 적어야겠네요. 자, 첫 번째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주죠. 자, y는 c. 얘를 미분해라. 그럼 얘는 0입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y는 kfx. 이렇게 실수배가 돼 있으면요. 실수배는 그대로 두시고 미분을 하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y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얘를 우리가 미분하면 어떻게 하냐면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고 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여기까지 정리한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곱의 미분인데요. 이 fx랑 gx에 곱하기 되어 있는 함수의 미분을 할 때는 얘는 이제 이름도 있어요. 얘는 이름인데 얘는 무슨 미분이라고 하냐면 곱의 미분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곱하기 함수의 미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걸 그대로 두시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를 곱해서 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3개짜리도 마찬가지야. fgh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중간 거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미분해서 더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곱의 미분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얘는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볼게요. 그래서 6, 7, 8은 좀 따로 적어 두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요 y는 fx의 전체 n제곱 얘를 미분하라고 하면 자, n을 앞으로 보내요. 그 다음 차수를 하나 내려주죠. 그 다음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 이것의 미분인 속미분을 한 번 더 곱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것의 미분인 속미분을 한 번 더 곱한다. 지금 증명은 따로 안 했습니다. 증명은 따로 안 했는데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7번은요. f의 ax 더하기 b예요. 자, 얘를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f'의 ax 더하기 b에 a를 곱하면 되고요. 자, 여덟 번째는 y는 f의 gx. 요 합성함수의 미분을 할 건데 얘는 f'의 gx에
여기 G'X를 곱하면 됩니다. 6, 7, 8만 저기다 써놓을래요? 다른 페이지 있나? 한번 볼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6, 7, 8이라도 좀 써두세요. 6, 7, 8 쓰고 10분만 쉬었다 하죠. 예.